자, 그래서 스페리컬 시메트리와 스태틱 조건으로부터 매트릭 모양은 굉장히 많이 제약을 했고요. 특히 변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편미분방 정식에서 상미분방 정식으로 탈바꿈을 한 거고, 그러면 비선형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솔루션을 잘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린 건데, 상대론 계산이 늘 그렇지만 계산량이 많아요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손으로 꼭 해봐야 되고요. 두 번째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아인슈타인 텐서 계산 결과를 놓고 잠시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하면요. 아인슈타인 텐서가 시메트릭 텐서인데 스페리컬 시메트리와 스태틱 조건 때문에 4x4 매트릭스에서 다이애고널 텀들만 남고 오프 다이애고널 텀들은 싹 다 0이 됩니다. 그리고 매트릭 컴포넌트들은 반지름 방향 코디네이터 R만의 함수란 얘기했고요. R에 대한 미분을 프라임으로 표기하기로 했고, 미분은 최대 2번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. 커버처 텐서의 미분이 2번 들어오기 때문에 GTT 컴포넌트는 적당히 복잡해 보이는 함수들의 곱을 한 번 미분한 거에 다시 어떤 팩터가 붙는 모양으로 정리가 되고요. G 세타 세타 같은 거는 딱히 정리하기 마땅치 않은 모양으로 나오고, G 세타 세타랑 G 파이 파이는 간단한 비례 관계를 만족을 해요.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 역시 스페리컬 시메트리의 결과입니다. 자, 그럼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풀려면 좌변에 아인슈타인 텐서를 적고 우변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적어야겠죠. 우변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아이디얼 플루이드 모양을 가정을 할 겁니다. 별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늘 아이디얼 플루이드 모양을 만족할지 완벽한 보장은 없지만 많은 경우에 아이디얼 플루이드가 좋은 근사가 되고 더 복잡한 것보다는 더 쉬운 걸 먼저 푸는 게 좋으니까 아이디얼 플루이드를 놓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. 아이디얼 플루이드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일반적인 모양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고요.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플루이드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저 U라는 속도 벡터인데, 역시 지금 우리가 스태틱 조건을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 U라는 벡터의 방향은 타임 킬링 벡터 방향과 평행한 쪽으로 가야 맞겠죠. R 방향, 세타 방향, 파이 방향 컴포넌트가 있다면 스페리컬 시메트리도 깰 수 있고 스태틱 조건도 깰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임 방향 킬링 벡터랑 일치시키는 거 말고는 다른 수가 없고요. 근데 U는 속도 벡터니까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고, 매트릭의 TT 컴포넌트가 난 트리비얼하다는 걸 감안하면 U의 어퍼 인덱스 T 성분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U의 로어 인덱스 T 성분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파이가 돼야 된다는 것도, 이건 쉬운 계산에서 나오는 거죠. 이 속도 벡터의 타임 성분을 대입을 하고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각 성분을 읽어내면요. TT 컴포넌트는 로 곱하기 매트릭에서 온 파이 디펜던스, RR 성분은 프레셔 곱하기 역시 매트릭에서 온 프사이 함수 관련된 성분, 세타 세타 파이 파이는 역시 프레셔에만 의존하고 이 R 디펜던스랑 세타 디펜던스는 역시 매트릭을 통해서 들어오고요. 본격적으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풀기 전에 미리 연습 삼아 확인해 봐야 될 게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컨서베이션 컨디션을 잘 만족하느냐라는 건데, 이 컨서베이션 컨디션조차도 대칭성 때문에 여러 성분들 중에 살아남는 성분이 많지 않아요.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면 타임, 레디어스, 그다음에 세타, 파이 4개 성분 중에 그냥 자동적으로 0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방정식을 주는 성분은 요 프리 인덱스 B가 R인 컴포넌트 하나만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R 성분 컨서베이션 컨디션을 잘 적고 그걸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방정식을 얻습니다. 파이는 매트릭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 프라임은 다 R 방향 미분이고요. 로랑 P는 아이디얼 플루이드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에 들어오는 스칼라 함수들이죠. 제가 계산 과정을 자세히 안 보여드려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, 딱히 계산 과정을 쫙 다 나열을 하는 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. 제가 설명하지 않은 빈 중간 계산 과정들은 각자 메꿔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.
자, 그러면 좌변에 아인슈타인 텐서 다 준비되어 있고요. 우변에 들어올 에너지 모멘텀 텐서 다 준비되어 있고, 이제는 방정식을 적고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시작을 해야겠죠.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본격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약간의 변수 변환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. 특히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변수 변환이 뭐냐면 매스 펑션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익스포넨셜 2배의 psi 함수가 이런 컨비네이션으로 아인슈타인 텐서에 들어왔었거든요. 어디서 왔었냐면 GTT 컴포넌트에 우변에 전체적으로 R 미분은 걸리는데 안에 들어왔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을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주는 게 유용해요. 그러니까 이 식은 psi라는 함수 대신 소문자 m이라는 함수를 쓰겠다는 선언입니다.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정보의 양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. 다만 함수 이름을 psi 대신에 소문자 m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고요. 이 식을 그냥 고스란히 뒤집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 psi는 1 마이너스 2배의 뉴턴 상수 매스 펑션 나누기 r 이런 식으로 써져요. 위에 줄의 정의를 그냥 뒤집은 것 뿐입니다. 이 매스 펑션을 도입하면 저 GTT 관련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한 컴포넌트가 굉장히 간단한 모양을 하게 되고요. 애초에 아인슈타인 텐서가 전체적으로 함수들의 조합에 미분 한 번 걸린 거였는데 그 조합을 새로운 함수로 재정의했으니까 방정식 모양이 간단해지는 거죠. 뿐만 아니라 이 R 미분 바깥에 있었던 매트릭 디펜던스는 자동으로 상쇄돼서 없어져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모양이 남는데 이 소문자 m을 매스 펑션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 방정식의 모양이 그냥 뉴턴 중력에서 질량 덴시티와 질량 간의 관계, 그러니까 스피어가 있을 때 스피어를 인피니테시멀한 레디어스마다 잘라가지고 쉘로 만들었을 때 그 쉘의 매스가 덴시티 곱하기 레디어스 되는 그 모양새랑 정확히 일치한다고요.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. 그리고 RR 컴포넌트를 보면 아인슈타인 텐서의 RR 컴포넌트에 미분이 걸린 텀은 파이 하나밖에 없었어요. 뿐만 아니라 미분도 운 좋게 한 번만 걸려 있습니다. 별도로 나와 있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 psi는 새로 도입한 매스 펑션으로 다시 쓸 수 있고요. 그래서 파이 프라임을 중심으로 풀면 이 매스 펑션 노테이션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. 에너지 모멘텀 텐서로부터 프레셔 관련된 텀 들어왔고요. 자, 근데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RR 컴포넌트를 이 파이 기준으로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위에서 확인했던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컨서베이션에서 나온 이 식을 이용을 하면은 파이의 1차 미분을 프레셔 P의 1차 미분으로 바꿔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그걸 해주면 뭐 위의 식이랑 거의 같은 식이지만 살짝 다른 모양의 프레셔의 반지름 방향 그레이디언트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. 네, 이 방정식은 처음 유도한 사람들 이름을 따서 톨만, 오펜하이머, 볼코프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. 여기 오펜하이머 선생은 여러분들이 아는 오펜하이머 선생 맞습니다. 네, 여기서부터 더 진전을 하려면 뭔가 추가 정보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. 아이디얼 플루이드라는 것만 가지고는 플루이드의 성질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특히 어떤 종류의 플루이드냐에 따라서 프레셔 P와 덴시티 로 사이의 관계가 달라요. P와 로 사이의 관계를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도 주어져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알아냈다고 하면 그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매스쉘 릴레이션에 해당되는 방정식 하나, 그 다음에 톨만, 오펜하이머, 볼코프 방정식 하나,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까지 모으면 함수 3개에 관한 방정식이 3개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풀리겠죠. 물론 이 방정식의 비선형성을 감안하면 손으로 푸는 건 여전히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뉴메리컬한 방법을 쓰거나 하면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. 미분 방정식의 독립변수는 하나니까. 그래서 로 P, M에 관한 방정식들을 다 풀면 사인은 그냥 M을 다시 쓴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고 파이는
요 RR 방정식을 풀든지 아니면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에서 나온 파이와 P 사이의 관계를 풀든지 해서 역시 알아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p사이랑 파이를 완벽하게 R에 관한 함수로 다 알아내면 매트릭 모양도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거죠. 상상할 수 있는 아이디얼 플루이드 중에 가장 간단한 아이디얼 플루이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로랑 P가 다 0인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릴 것 같죠? 실제로 쉽게 풀리는데요. 처음 해낸 분이 슈왈츠실트 선생인데 아인슈타인 선생이 필드 이퀘이션의 완전한 버전을 발표한 게 1915년 11월 말이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로와 P가 0인 그러니까 베큐um 솔루션이죠. 별의 외부에서 푼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확한 솔루션을 찾았고 그 결과를 아인슈타인 선생한테 편지를 보냈대요. 아인슈타인 선생이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 되게 놀랐다고 합니다. 아인슈타인 선생 본인도 이 이퀘이션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솔루션이 가능할 거라는 건 기대조차 안 하고 뉴튼 중력 솔루션이 이미 근사적인 해인데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한 오더 더 올라간 근사적인 솔루션을 푸는 작업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한 솔루션이 존재하고 솔루션의 모양도 간단하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. 일단 솔루션 모양을 소개를 하면 매스 펑션이 컨스턴트라는 조건이 나오고요. 프레셔랑 덴시티가 다 0이라서 그거를 일종의 적분상수처럼 대문자 m이라고 표시를 하고요. 그리고 다 대입을 하면 뉴튼 중력 근사에서 봤던 모양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의 솔루션을 얻는데 exponential 2파이랑 exponential 2psi가 둘 다 1-2gm 나누기 r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. 엄밀하게 따지자면 여기 1이라는 숫자는 적분상수인데요. 별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지역은 민코프스키 플랫 스페이스타임에 수렴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요구를 하면 적분상수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약간의 여담을 덧붙이자면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유럽 대륙을 1차 세계대전이 강타를 했고 슈발츠 선생은 그 전부터도 이미 충분히 유명한 물리학자 겸 천문학자였지만 40대의 나이에 전쟁에 참가를 하셨대요. 아마 총 들고 뛴 건 아닐 테고 뭐 다른 일을 하셨겠지만 총알과 대포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 계셨는데 쉬는 시간에 연구를 열심히 해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인슈타인 반창 방정식을 풀어서 아인슈타인 선생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.